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네, 우유TV. 와. 사실 저는 했던 주제긴 한데 또 가져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좋죠, 좋죠. 뭘까요? 흉터. 유방암 수술 후 흉터 관리 어떻게 하나? 우리는 대부분 유방암 환자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흉터 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칙. 언제 다 나았다고 판정을 하시나요? 언제쯤? 상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벽돌이랑 벽돌이 있는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올라오서. 벽돌이랑 벽돌이 이제 그냥 붙지는 않잖아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시멘트가 있어요. 시멘트가 흉터예요. 이 비유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았어. 시멘트가 거의 안 보이게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당연히. 그럼 이게 흉터가 적은 거고, 그리고 이게 조금 떨어져 있는데 시멘트가 좀 굵게 되는데 이렇게 딱 붙었잖아요. 이래도 붙은 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시멘트가 형성돼서 완숙되는 기간이 대개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시멘트가 완숙되기 전까지는 이게 이렇게 푹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안을 다 봉합해 놓긴 했지만 시멘트가 이제 다 꼬들꼬들해져서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흉터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그게 한 달. 질문. 그럼 한 달 동안 샤워를 하면 안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물은 닿아도 되는데 샤워를 5분에서 10분 이내로만 하면 돼요. 탕에 안 들어가고. 상처가 열려있지 않고 실밥이 특별히 없으며 그 다음에 배액관이 없으면 샤워는 해도 되는데 명쌤 말씀하신 대로 뭘 들어가 있거나 담가 놓거나 이러지는 말라는 거죠. 샤워한 다음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이렇게 붙여서 그러면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안에 불거든요, 살이. 최악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네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처 관리에 대한 부분인 거고 결국은. 그래서 그 상처 관리가 끝나서 상처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나은 건데 흉터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 흉터는 사실 이제 장기전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처가 전체 성숙하는 과정은 6개월 정도를 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흉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좋아지는 방향으로 대부분 가죠. 그래서 그때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고, 그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연고가 있고, 그죠? 붙이는 거. 붙이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렇게 있겠죠. 쌤은 그러면 언제 연고를 쓰고 언제 테이프를 쓰세요? 환자분들한테는 거의 연고밖에 안 나가는 것 같고요. 네. 네. 연고랑 테이프를 어떻게 구별해서 쓰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구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결국은 성분이 같은 겁니다. 실리콘 연고고요. 실리콘 테이프니까 그 실리콘 막을 얇게 만들어주고, 테이프는 인위적으로 이제 막이 그냥 이렇게 두껍게 테이프 형태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흉터 부위에 적용을 했을 때 흉터 부위에 어느 정도의 그런 수분 효과와 부들부들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흉터가 결국은 그 안에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그런 살성으로 바뀌게 만들어주고 튀어오르지 않게 막아주고 이제 이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연고만 주로 썼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테이프를 추가를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게 테이프가 조금 더 비싸잖아요. 테이프 이만큼 붙이면 또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서 좀 처방하기가 꺼려졌는데 테이프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스터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제 그렇게 했냐면 바르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비용 설명하는 게 부담스럽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체부의 흉터가 이 관리로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흉터의 잘 분리함 지역이에요, 여기가. 유방과 배를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고랑 테이프 같은 목적으로 쓰이는 거기는 한데 테이프가 조금 더 효과가 좋기는 하다. 하지만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걸 또 두꺼운 걸 붙이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해요. 잘 떨어져요. 땀나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고 하실만 하면 테이프를 적용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연고를 쓰시라. 얼마 동안? 기본 3개월은 말씀드리고 최소. 있고 흉터 모양을 보면 흉터가 이제 혈관들이 많으니까 빨갛거든요. 처음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빨간 기운이 하얗게 바뀌게 되면 이제 흉터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기가 되는 건데, 그게 어떤 분들은 뭐 4, 5개월 만에 그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7, 8개월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명쌤도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일직선상에 흉터가 남는 부분은 무조건 테이프 다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연고도 같이 처방하는데, 연고를 어떤 데다 하냐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을 때나 아니면 이제 배액관 흉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저는 켈로이드 체질이에요. 이게 그 너무 말씀 안 많잖아. 하시죠? 구분을 해야 될 게 사실 켈로이드가 딱 켈로이드라고 말할 수 있는 환자분은 그렇게 비율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은 대부분 비후성 반응이라는 거죠. 흉터가 좀 튀어오른 건데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같은 황색깔 피부의 아시아인들은 그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비후성 반응과 켈로이드를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 알아요. 학생 때 배웠어요. 네,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처의 범주를 넘어가면은 켈로이드, 안 넘어가면 비후성. 그렇죠. 그 바운더리,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그 상처의 경계 영역을 넘어서서 더 커졌을 때는 그걸 켈로이드라고 그러는 거고, 그 안에서 좀 튀어오르거나 약간 넓어진 정도는 우리가 이제 비후성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비후성 반응도 누구나 생길 수 있는데, 영쌤이 비유한 시멘트가 얇게 발려있던 상황에서 넓어지고 튀어오른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하시나요? 스테로이드? 주사? 트리암시놀론이라는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놓게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좀 신중해야 되는 게 무조건 낫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튀어 올랐을 때는 또 효과가 있고 우리가 편하게 놓지만, 또 적당히 튀어 오는 거를 막 많이 놨다가는 그게 이제 꺼지는 오히려? 흉터가 들어가 버려서 더 보기 싫은 흉터가 되기도 하고 혈관 반응이 생겨서 더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사를 했을 때는 상처가 벌어지거나 그런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죠. 주의해야죠. 진짜로 근데 우리가 간혹 아까 말씀드렸던 켈로이드 환자가 오시긴 합니다.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되고 수술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사실 좀 난감하죠. 그때 그렇죠. 불편하니까. 어떻게 두 분은 접근하시나요? 어떻게 해도 점점점이라고 했는데, 피부 장력이 안 걸리게 수술을 일단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어요. 명쌤은 뭐 특별히 주의하시는 거 있으세요?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귀걸이나 다른 데 켈로이드가 있다고 해서 켈로이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런 환자를 수술을 했다 할 때 꼬맬 때 좀 더 주의를 해야죠. 덜 자극을 하고 덜 만지고 가능한 한 깨끗하게, 감염 같은 게 생기거나 그런 상처가 한 번에 낫지 않는 상황이 켈로이드를 또 유발을 하거든요. 장력도 신경 쓰고, 그다음에 상처가 깔끔하게 낫는 것도 신경 쓰고,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몫인 거죠. 근데 켈로이드 환자라고 꼭 뭐 자가 조직을 못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외래에서 볼 때 이제 좀 비유성 올라온다 싶으면 주사 개입을 하고 두꺼운 테이프를 확실하게도 권유를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레이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유방에서도 많이 질문을 하죠. 특히나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레이저는 어떻게, 명쌤은? 저희 과에 레이저 기계도 뭐 있고 레이저 기계 좋은 것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는 잘 추천하지 않는 것 같고요. 왜요? 왜냐면 말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이 있는데 보험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제 모든 상처를 다 레이저를 하고 그거를 5번, 6번 다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고요. 되게 아프던데? 안 아픈 레이저도, 그러니까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시작해야 돼요. 레이저 종류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흉터 레이저는 구멍을 파는 레이저예요. CO2 레이저라 그래서 그게 아픈 거 그게 좀 그거예요? 아프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초기에 들어갑니다. 흉터가 성숙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레이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혈관 레이저도 있어요. 혈관 레이저는 이제 빨간 부분을 없애는 레이저죠. 성숙기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흉터 제품을 쓰는 시기에 얘가 별로 튀어오르거나 딱딱하진 않은데 빨개. 그게 너무 신경 쓰여. 그런 경우에 혈관 레이저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색소 레이저도 요즘, 예를 들면 우리 흉터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얘지진 않고 좀 뭐 자외선을 받았던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돼서 좀 까만 흉터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빼기 위한 색소 레이저를 할 수도 있겠죠. 상처에 따라서 레이저 옵션들이 사실 다양하게 있는데, 체부는 우리 얼굴이나 얇은 피부에서 레이저를 하는 거에 만큼은 비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그게 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좋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막 권유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결론을 정리해 주세요. 정리를 할까요? 그래서 흉터 관리의 원칙은 상처가 벌어지지 않을 시기인 한 3, 4주째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때 흉터 연고나 흉터 테이프를 쓸 수 있다. 네. 근데 테이프가 조금 더 효과가 좋지만 비싸고 적용을 오래 하기엔 조금 단점이 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거를 언제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허해질 때까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후성 반응과 켈로이드. 비후성 반응은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조금 튀어오르는 거, 이러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주사 같은 걸로 비후성 반응을 좀 가라앉히는, 또는 레이저로 비후성 반응을 가라앉히는 시술을 할 수 있고, 진단을 받아보시면 켈로이드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 꼭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꼭 물어보고 내가 켈로이드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정리하는데 질문하면 어떡해. 또 레이저도 얘기를 드렸죠. 레이저는 도움은 분명히 되는데 이 체부에서는 노력 대비
돈 쓰는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고 레이저도 역시 급성기에 한 달째에서 6개월 사이에 흉터 관리 시기에 같이 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뭐예요? 레이저를 하고 싶고 스테로이드 하고 싶은데 보니까 다니는 병원의 선생님은 바쁘시기도 하고 좀 별로 추천 안 하신다. 그러면은 근처에 있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추천드려요.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되더니. 그러니까 우유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